안녕하세요. 저는 만 69세, 남편은 만 70세이고 천안시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 시가표준액 2억 원 상가에서 나오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전부이고 은행에 예금은 1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동안은 주변에서 월세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신청 안 했었는데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 쌤 방송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계산할 때 임대료에서 필요경비 공제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우리 부부가 매월 기초연금 4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알베르토 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복지혜택 완전정복 8번째 시간. 오늘은 천안에 사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신 의뢰인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남편 만 70세, 아내 만 69세, 부부가구이시고요. 일반 재산은 천안시의 시가 표준액 2억 원 아파트와 2억 원 점포가 있으시네요. 또한 수입은 점포 임대소득,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의뢰인의 사례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첫째, 아파트와 점포의 가격에 각각 중소도시 지역기본공제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점포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은 수입일까요? 부채일까요? 셋째,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100만 원에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니다. 필요경비 공제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모든 궁금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대상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의뢰인의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의뢰인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제로, 기타 소득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도 아주 간단하네요. 유일한 수입은 월세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월세 100만 원에 대한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표준의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점포, 오피스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는 필요경비, 즉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 42.6%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실 텐데요. 물론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뢰인의 고민을 먼저 해결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의뢰인의 소득평가액은 월세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에 앞서 의뢰인의 일반 재산,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와 시가표준액 2억 원 점포, 각각 중소도시 지역별 기본공제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8,500만 원을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재산 2억 원 아파트 플러스 2억 원 점포, 합의 4억 원에서
8,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1,100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금융재산은 예금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빼주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또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마이너스 1,000만 원. 일반 재산 3억 1,500만 원에서 빼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나온 마이너스 값은 그냥 0원이 됩니다. 그것은 만약 일반 재산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더라도 0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부채를 빼줘야 할 차례인데요. 의뢰인의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점포 임대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 3억 1,500만 원에서 부채 1,000만 원을 빼주면 3억 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면 1,220만 원이 나오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01만 6,667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약 101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젠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소득 인정액은 처음에 구했던 소득 평가액 월세 10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01만 6천 원을 더해주면 201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득 인정액 201만 6천 원은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 270만 4천 원보다 적으므로 의뢰인께서는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매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는 한 번만 빼줄 수 있다. 둘째, 점포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반영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임대소득에서 단순경비율 42.6% 적용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임대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요즘 알베르토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일과 댓글 내용에 2-3시간 정도 답해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월세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조차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알베르토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막을 알베르토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